테마 16 관료제. 관료제는 관료에 의하여 통치된다는 의미로 왕정이나 민주정에 비해 관료가 국가 정치와 행정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가 있다. 16년 국가 7급. 배번은 정당성을 기준으로 권위의 유형을 전통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 법적 합리적 권위로 나누었는데 근대적 관료제는 법적 합리적 권위에 기초를 두고 운영되는 조직이다. 15년 국가 7급.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는 근대 사회에 존재하는 조직의 특징 중 공통점을 모아 구성한 것이지 도덕적 이상을 지닌 조직의 형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베버는 실제 관료제와의 차이점을 밝히기 위하여 이념형 관료제를 제안하였다. 베버에 의하면 관료제는 근대 사회의 구조적 특징으로 선진화된 사회에만 존재하기에 당시 이미 근대화된 서양에는 있지만 동양에는 없는 제도이다. 관료제는 공사부문의 대규모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특징을 의미한다. 관료제는 분업구조, 계층구조, 문서화된 법규, 비정의적 행동, 실적주의 등의 특성을 지닌다. 14년 국회 9급.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에서 권한은 사람이 아니라 직위에 부여되는 것이다. 20년 국회 8급. 관료제는 계층제의 원리에 의해 체계가 확립되며 업무에 대한 훈련을 받고 지식을 갖춘 전문적인 관료가 업무를 담당할 것을 요구한다. 22년 국가 7급. 관료제는 공직 취임에 있어서 기회균 등을 제공하고 법 앞에 평등을 구현하는 데 기여한다. 관료제는 일정한 자격 또는 능력에 따라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분업의 원리와 엄격한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운영된다. 베버의 관료제는 전문가적 판단보다는 이성에 의해 만들어진 규칙이나 절차의 준수를 더 중시한다. 10년 국회 9급. 관료제는 법적 합리적 권한에 의해 구조화된 조직이므로 보편성에 근거한 객관적 업무 수행이 용이하다. 이념형 관료제는 관료의 전문직업적인 판단보다 문서화된 법규집을 강조한다. 베버의 관료제론에 따르면 규칙에 의한 규제는 조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제공한다. 13년 지방 9급.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에서 모든 직무 수행과 의사 전달은 문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20년 국회 8급. 관료제는 인간적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공식적인 문서 위주의 업무 처리를 강조한다. 12년 서울 9급. 근대적 관료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법에 입각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업무 수행을 강조한다. 17년 국가 9급. 관료제는 고객의 개인적인 특성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취급되는 비정의성을 특징으로 한다. 관료제는 비정의성에 따라 움직이며 업적의 전문성에 의해 충원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념형 관료제에서 관료는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 20년 국회 8급. 근대 관료제에서 관료는 계급과 근무 연한에 따라 정해진 금전적 보수를 받는다. 17년 국가 9급. 베버의 관료제 이론에 따르면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은 관료라고 볼 수 없다. 13년 지방 7급. 관료제의 계층적 구조는 인간의 능력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 관료제의 비민주적 속성은 공무원이 전문성을 강조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12년 국회 9급. 행정조직 편제를 통한 대표성의 확보도 정부 관료제와 민주주의 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12년 국회 구급. 1930년대 이후 머튼이나 셀즈닉과 같은 미국의 사회학자들에 의하여 관료제의 역기능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관료제의 병리 현상으로 과잉동조에 따른 목표대치, 할거주의, 훈련된 무능력 등을 들 수 있다. 16년 국가 7급. 목표의 대치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목표 달성의 수단이 되는 규칙과 절차에 집착함으로써 목표가 수단에 의해 대치되거나 목표 수단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목표의 대치 현상은 조직의 전체적인 문제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보다는 조직의 내부 문제를 보다 중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관료제는 소수의 상관과 다수의 부하로 구성되는 피라미드 형태를 취하고 있어 과두제의 철칙이 나타날 수 있다. 16년 국가 7급. 미엘스가 제시한 과두제 철칙 현상에 가장 부합하는 조직 목표 변동의 유형은 목표의 대치이다. 17년 국가 7급. 머튼은 조직이 과도한 형식주의로 흘러절차나 규칙 자체를 목표로 삼는 현상을 동조과잉이라고 하였다. 동조과잉이란 규정이나 법규에의 집착으로 인해 야기되는 행정편의주의 현상을 의미한다. 동조과잉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된 규정이나 절차에 집착함으로써 결국 수단이 목표를 압도해버리는 현상을 말한다. 14년 국가 9급. 동조과잉은 목표와 수단의 전도, 법규 만능 사상, 선례답습주의, 무사한 일, 책임의 회피, 창의력의 결여 등을 조장하고 쇄신을 저해하는 조직 풍토를 조성하게 된다. 머튼은 최고 관리자의 관료에 대한 지나친 통제가 관료들의 경직성을 초래한다고 하였고, 셀즈닉은 권한의 위임과 전문화가 조직 하위체제 간 이해관계의 지나친 분극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할거주의는 부서 간 조정과 협조의 곤란을 의미하고 형식주의는 번거로운 문서 처리를 의미한다. 22년 지방구급. 할거주의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나 부서만을 생각하고 다른 기관이나 부서를 배려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14년 국가구급. 골드너는 관료들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무사한 일주의를 초래한다는 관료제의 병리를 제시하였다. 무사한 일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과업을 찾아서 실행하기보다 현재에 주어진 업무만을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22년 국가 7급. 베블런이 말한 훈련된 무능이란 한 가지 지식이나 기술에 관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생각이 부재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22년 국가 7급. 훈련된 무능이란 세분화된 특정 업무에서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지만 그 밖의 업무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 14년 국가 9급. 훈련된 무능은 관료가 제한된 분야에서 전문성은 있으나 새로운 상황에서 적응력과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22년 국가 7급. 법문 용례는 문서와 형식에 얽매여 쇄신과 발전의 저항적인 행태를 말한다. 11년 국회 8급.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을 강조할 경우 피터의 원리가 지적하듯이 무능력자가 승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16년 지방 7급. 피터의 원리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평생고용, 연공서열, 폐쇄형 인사, 신분 보장 등이 제시된다. 국지주의란 관료들의 편협한 안목을 의미하며 직접적인 고객의 특수이익에 묶여 전체 이익을 망각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11년 국회 8급. 관료들의 제국건설이란 관료들의 권한행사 영역이 계속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11년 국회 8급.
관료적 제국주의란 관료들의 세력 팽창 욕구로 인한 기구와 인력의 증대라는 문제점을 말한다. 권력구조의 이원화는 상사의 계층적 권한과 부하의 전문적 권한이 충돌하는 현상을 말한다. 행정의 복잡성이 심화됨에 따라 계층제에 기반을 둔 상사의 직위 권력과 전문성에 기반을 둔 부하의 전문 권력 간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료제는 인간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있다. 9년 국회 구급